보기에는 두 명이 다 내신도 1등급이고 또 다 둘 다 전교 1등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가고 싶은 과가 의예과. 근데, 의예과. 네, 그다음에 준서도 의예과 혹은 메디컬 계열인데 그게 궁금해요. 두 분 다 의예과나 혹은 메디컬 계열의 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할머니께서 되게 허리가 안 좋으세요. 근데 이제 허리는 이제 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병원 가도 이게 치료를 따로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 듣고 이제 내가 가서 내가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 아 진짜?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구나. 시작이 시작. 그렇게 했다가. 두 학생 모두 내신 최상위권을 유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의예과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군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혹시 이 교육 환경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거 있어요? 도서관이 10시에 닫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지역에는 그 뒤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스터디 카페나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더 새벽까지 했을 것 같은데. 카페 여기는 아예 없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좀 되게 외로울 것 같아. 공부하는데. 왜냐면 사실 도심에 있는 친구들은 학원도 바로 앞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만 있다면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마라톤이네. 근데 얼마나 진짜 공부하는데 되게 외롭겠어. 전교 1등들이잖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친구도 없고. 나는 이제 잘나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 텐데 그거 자체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본인들이 세워야 되니까. 맞아. 보통 농어촌이 열악하다 그러는데 나는 그 환경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 분위기, 아닐까라는 학습 생각이 면학 분위기 이게 맞아요. 서울 안에서도 사실 그게 중요해서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걸 이제 찾아서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사실 그래서 뭐 이사를 가거나 학군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맞아요. 그 서울에 좀 학군지 가보면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막 디폴트 값이라 그래야 되나?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상대평가. 그러니까 긴장감이 어마어마한 거. 진짜 어마어마. 그런 대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교과를 따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장단점이 비슷한 있어요. 수준의 친구들이 거기는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맞아요. 그럼 나 그게 궁금하네요. 두 친구의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그래요. 자, 병원 학생부터 모의고사 점수. 국어. 국어 응. 2 간당간당. 간당간당 된다는 거지. 이하위권. 이하위권. 커트라인 커트라인. 수학. 수학도 3. 3. 의대 간다며. 예. 영어. 영어가 4인가 5. 4 같은 소리 한 거야. 야, 영어 단어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정수 선생님. 네, 저희가 아직 지금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요. 네. 캄다운. 네. 준서는 저는 국어. 말씀드립니다. 국어. 국어 2등급, 2등급 수학. 수학도 2등급, 2등급 영어. 영어 2등급. 다 2예요. 네. 지금 어쨌든 100일 이제 조금 남은 거죠. 100일 그쵸. 그죠? 100일 이제 조금 더 남은 건데 지금 현재 본인의 상태를 병원 학생이 냉정하게 진단한다면 지금대로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큰일 났다. 약간 이런 생각. 큰일 났기 때문에 너의 조치가 뭐예요? 그치. 평소보다 더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또 그런 게 있구나. 준서는 어때요? 준서도 어쨌든 내신하고 모의고사랑 좀 성적 차이가 있잖아요. 딱 처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니까 이상한 숫자가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석차를 보니까 이런 등급을 맞고도
1등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더 황당했고 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등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친구 다 1등인 거죠? 그렇죠. 네.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인데 학교에서는 전교 등급은 뭐 2, 3등급 아, 이렇게 그럼 나오는 그거는 거죠. 진짜 괴리감이 있겠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뭔가 더 특별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 있을까요?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해야 응, 되잖아. 응.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안 날 줄 몰랐어요. 그때는 2학년 때까지 잘 났었어가지고 3학년 올라오니까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최저 맞출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 3학년이 딱 되게 되면은 내신은 1등급인데 모의고사는 2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친구들은 흔히 학원에 가서 또는 과외를 해서 또는 학교에서 제시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공부를 해서 수능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1학년 때부터 누적되어 가는데, 근데 그 정보를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도 덜 줬고 가정에서도 그런 걸 덜 줬고, 자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잘해야 하고, 근데 3학년에 대해서 수능 최저가 안 되는 상황,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각각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것도 학교의 역할인데, 이 학생은 의대를 가고자 하는데 수능 최저가 되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운동을 좋아한다. 그럼 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열어줘 갖고서 그쪽 진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좀 체계화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탐구 평균에서 3 요래 나오면 상업 7이 맞긴 한데, 그지? 근데 지금 이 성적 다 합산이 되지는 않았잖아. 학과 뭐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해왔고, 최근에 네가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희망 대학 조사 결과고, 그지? 여기 네가 8개를 찾아왔잖아. 선생님 조금 걱정돼. 어쩌면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전년도 사례 보면 내신 성적이 무조건 높다고 뭐 후보군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닌 거 보이잖아, 그지? 이걸 지금 내신 순서대로 솔팅을 하면 제일 높은 데도 떨어지고, 그지? 1.3 정도인데 뭐 합격한 사례도 있고. 만약에 네가 원하는 데 썼을 때 뭐 재수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야? 어때? 재수는 재수는 싫어? 네. 재수를 생각 안 하면 그러면 6개 중에 좀 그래도 합격 가능성 높은 데를 한 2개 내지 3개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게 불안해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두 친구 모두 이 군이 고 내에서는 전교 1등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봐봐야 알겠지만 학교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수능 형식으로 출제하는 학교가 대부분인 건 또 아니고 학교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생들이 모여 있냐에 따라서 출제 경향도 다르고 한데, 아마 제가 지금 듣기에는 수능이랑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는 거는 예상해 보건데 내신 시험의 문제 수준이 수능보다는 좀 많이 쉽지 않을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정도의 난이도만 맞춰도 전교 1등이니까 더 높은 수준은 가보지 않는 그 경험 차이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대부분 100점이 아니라 한
60점, 70점 이 정도 나오면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이렇게 많아 하고 충격을 받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위고를 봤을 때 전교생이 지금 병원이랑 준서의 수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완전 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아이들 그리고 하위권 아이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이제는 수업을 끌고 나가야 하고 또 시험 문제도 그 수준으로 거기에 또 맞게 맞춰서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의 어떤 방향이라거나 문제가 수능식으로 가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럼 어쨌든 병원이나 준서도 이런 상황이면은 내신 따로 그 수능 모의고사 준비 따로 따로 준비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거의.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내신만 준비를 하니까 다른 내신 준비 안 할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보통 그렇게 돼서 내신만 잘 나오고 모의고사가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되게 내신 중심 학교거든요. 그래서 어디 학원을 가도 다 내신 위주로만 해주고 그래서 수학도 내신 수학만 하고 지금 수능 수학도 못 하고 있고 국어는 군위에 국어 학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서 계속 재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과 좀 성격이 다른 학교들의 시험지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역별로 또 지역이 같다 그래도 학교별로 너무나 내신 시험 문제 내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수학 먼저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이거는 서초구에 있는 자사고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딱 봤을 때가 전체를 다 수능 형식으로 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신은 따로, 수능은 따로인데 여기는 딱 보자마자 그냥 수능 형식으로,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수능 형식으로 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고 뒤로 넘겨서 한번 한 9번, 10번 정도부터 넘어가면 그러니까 절반은 수능에서 4점짜리 위주로 출제한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근데 본 이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예, 그냥 내신 준비하는 게 수능 준비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수능에서도 고득점에 들어가는 4점짜리 난이도 높은 문제를 냈다는 것은 아마도 시험지, 그러니까 프린트물을 많이 나눠줬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프린트물이? 프린트를 나눠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200문제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애들한테 나눠줘. 그럼 200문제 그거 풀려면 되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를 참고해서 내겠다 이런. 이게 시험 범위 같은 거. 시험 그렇지, 시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수준 문제는 교과서에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4점짜리 고난도 문제는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시험 범위는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예. 근데 그 범위는 뭐 1학기에 배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그 교육 과정은 있죠. 보통 흔히 얘기해서 공통수학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1학기 때 1을 배우고 2학기 때 2를 배우고 맞아.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수학 1 배우고 수학 2 배우고 선택 과목 배우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달라요? 그것도 이제 달라요. 아 진짜요? 지역마다도 다르고 같은 지역인데도 또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 예.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 되면서부터는 그게 더 다양화가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1학년 때 다 끝내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그러니까 다른 일반 학교에서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다 이제 끌어다가 이제 교육 과정을 조정을 함으로써 다 미리 배우는 거죠. 그럼 그게 일반 학교에서 한 1년에 배울 거 한 학기에 들어가 있고 전체 다 배울 거 한 학년에 다 배우는 한 거예요? 학년에 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난 그거는 솔직히 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학생들이 미리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커리큘럼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생각해 보면
그 학교도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처음에 중간고사를 딱 냈더니 야, 이 범위에서 애들이 너무 많이 잘해내.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학교의 입결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1학년 거를 그냥 1학기 때 다 끝내버리고 2학년 거를 2학기 때 다 끝내버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럼 만약에 1학년 때 다 끝내요. 네. 그러면 2, 3학년 때는 뭐예요?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뭘로 공부해요? 교과서는 다 끝난 거면? 보통 이 EBS 수능 특강이나 뭐 이런 거를 참고로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프린트물로도 많이 하시고요. 부교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야, 진짜. 학교마다 또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이 학교는 창원에 있는 공립고인데 전체 문제가 다 3점짜리, 수능에 3점짜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생각을 오래 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한 문제 정도만 보이고 사실 한 문제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되게 쉬운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 정도로 내도 변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등, 전교 1등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낮은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친구들처럼 되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내신과 수능의 그 모의고사 등급 격차가 많이 심한 거죠. 훨씬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여러 학교 돌아다니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학군지는 수능을 잘 보고 내신을 망치고요. 수능을 얻고 내신을 잃는 거고 농어촌은 내신을 얻고 수능을 잃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잘 해내는 학생들도 그런 있긴 애들이 이제 있지만 좋은 학교를 가는 거지. 네, 뭔가 다들 장단점이 있는 아 거고.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좀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의 자유형 사립고 2학년 독서 문제를 봤는데 일단 지문의 개수가 11개예요. 11개. 이게 기말고사고요. 네, 기말고사. 2학년 기말고사인데 근데 이 지문들이 다 어떤 지문이냐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평가원 3학년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학년 문제거든요. 2학년인데 내신인데 3학년 평가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출 지문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지문을 미리 조금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쉽지 않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도 굉장히 컸을 거고 여기는 완전히 네. 수능형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지역의 문제는 이제 보시면 일단 문학의 지문 개수가 5개예요. 그래서 지문 개수가 일단은 굉장히 적고 문항수도 적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근데 되게 이제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서 보니까 정말 격차가 심하다. 너무 심해요. 궁금한 게 그러면 수학 이게 현행으로 따라가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2년짜리를 1년짜리로 고1 때 다 끝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중학생인데 중1 때 중상과까지 다 배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커리큘럼을 짰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이 우수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무조건 뒤쳐져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대부분 선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상상을 못하는 거죠. 선행을 안 하고서는 어떻게 따라가요, 이걸? 메디컬 입결도 좋고 그런 사립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지인이 이제 그 학교의 설명회, 입학 설명회를 이제 미리 좀 가본 거예요. 저희 학교 보내시려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3바퀴 돌리고 오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나?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 정말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니, 나는 어떻게 학교에서 그럼 보조기관이잖아. 그렇게- 학원이 메인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정말 진짜 정말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어떻게 소리 그렇게 질러. 말씀하실 수 있냐고 그치.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만난 군의고에 있는 이런 지방고 학생들은 나 혼자 열심히 했어. 근데 모의고사 등급 본데 너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좌절하고. 좌절하지.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계속 이 정도의 수준. 수능 3점짜리 쉬운 수준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를 딱 보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착각을 해야 하냐면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아 자책으로 가는 거.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 격차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이렇게 3점짜리 기본 문제만 열심히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과연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그 학생들을 탓했었거든요. 야, 네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부터 너는 수능 공부하면 되지. 그런데 막상 하루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이 정도의 수준만 공부하게 되니까 뭔가 불리한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공포가 있죠. 걔네들은 수능 공부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학군지에 다니는 TV에 나오는 애들, 그냥 막 밤 10시에 엄마 아빠들이 라이딩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 애들이 수능 공부하는 거지. 또 그런 학생들의 특성은 학교 시험 문제 수준이 수능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무섭고, 이거는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그럼 두 학생은 뭔가 이렇게 어떤 지역의 교육 차이를 내가 막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시기가 한 언제부터였을까요? 중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갔는데 저보다 한 중학교 다닐 때 등수가 되게 좀 차이가 났던 애인데 들어보니까 모의고사를 저보다 더 잘 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또 막 거기도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네. 맞죠. 그거 무시할 수 없어. 그냥 야 그래도 너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보여지는 환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 그러니까 다르긴 하네요. 예.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위기의식 같은 것도 뭔가 느껴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좀 많이 밀리지 않나. 요즘은 의대 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또 다른 테스트도 한다라고 저는 또 들었거든요. 어떤 테스트? MMI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죠? 그게 초콜릿은 아닌 거죠? MMI 초콜릿이랑 약간 멀티플 미니 인터뷰. 그러니까 미니 면접인데 멀티플 다중 미니 면접. 그래서 방이 여러 개가 딱 있어요. 면접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거 돌아가면서 여기 갔다가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다중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라서 물론 학업을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성취도도 거기서 알아낼 수 있지만 인성도 볼 수 있고 갑자기 문제 해결 능력도 볼 수 있고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니까 요즘은 그걸 또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학군지 같은 데서는 MMI 특별반을 개설해서 이거 MMI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학원도 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병원이는? 들어는 봤었어요. 들어봤는데 실제로 준비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MMI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는데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환경이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는 진짜 맞는 거야.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렵겠는데? 그쪽 분위기는 뭐 그냥 단계별로 그냥 탁탁탁탁탁 너 지금 이건 준비해야 돼. 너 이거 준비해야 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애들이 다 준비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신은 전국 탑이에요, 이 친구들은. 근데 내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환경적으로 너무 불리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도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곳이 오늘의 목적지라는데요.
지하철 출구를 나서자마자 질비한 학원 간판들. 여기는 바로 대구의 유명 학군지입니다. 준서야, 여기 왜 온 거야? 고3을 앞두고 이대로는 의대 진학이 어려워질까 불안함이 크다는 준서. 학군지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왔습니다. 의대 가고 싶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격하려면 수능 잘 쳐야. 그다음 모의고사 무조건 연습. 무조건. 딴 애들 내신 공부할 때도 내신 공부 그만큼 안 해도 되잖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 학교 애들 말고 여기는 내신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 네. 그만큼 공부 안 해도 되면 그 시간에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모의고사 성적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금방 올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내신 공부 말고 모의고사 공부를 벌써부터 해야 되는 건지 몰랐는데 최근에 막 준비해보니까 와 이거 쉽게 오르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나는데요. 학생으로서 이제까지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머물러 있던 울타리를 벗어나니 왜 이렇게 자신이 작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와 높다. 건물 막 엄청 많고 학원가 막 싹 서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위축되고 위압감이 느껴지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저보다 열심히 했다 하는 공포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열심히 하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왔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가 너무 제 주변만 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애들 막 모의고사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인데 바로 여기 대구만 와도 저보다 잘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막 미치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이미 벌려놓은 격차가 줄어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보의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가 든든해야지 그 학교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 건전한 사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고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럼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다. 결국 학교일 것 같아요. 저희 군위고등학교가 지금 IB 교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는 주입식 교육으로 듣고 내가 문제를 풀어서 했던 교육만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IB 교육 과정 자체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정해서 에세이를 쓰든 뭘 하든 그 한 학기 동안 내신 걱정, 등급 걱정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학교에 있다고 봐요. 시험 잘 봤어? 전보단 잘 본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그렇게 잘 본 건 아니고 조금. 너 어떻게 지냈어? 그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제 문제 쓰면서 공부한 지 힘이 더 됐어? 네, 그게 약간 방향성이 약간 제시가 되니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2달 남았네요. 더 잘 힘내서 하시고요. 한 문제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온 시간들. 7월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준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지냈어? 그 쌤들이 알려준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좀 도움이 됐어.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학 이렇게 어려운 거를 유형화시켜가지고 제가 평소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놓는 게 좋았어요. 오늘 이제 시험 봤으니까 시험지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거 오답 노트 해야죠 이제. 전교 1등의 성적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묻습니다. 같은 1등인데 지방고는 왜 안 되는 거냐고요. 아이들의 불안함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줄 수 있을까요?